안녕하세요. 선한 롤러더입니다. 자, 증시가 1일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비 증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32,800포인트 이탈 이후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동안 다우도 같이 쉬었구나. 그리고 다우도 하락폭이 그래도 만만치 않구나 정도는 우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이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참전을 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는 이제 뭐 대기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당연히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미국이 너무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만 밀리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밀린 다음에 또 지지력 테스트는 또 기가 막히게 받으면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편안한 건 나스닥이죠. 내려간 게 없어요. 올라온 다음에 지금 한 13,0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정도 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이탈한 다음에 지금 12,800 정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붙어주는 모습인데 아직 회복은 안 됐어요. 뭐 자연스러운 역할이죠. 자, 기본입니다. 13,200포인트까지 회복되면은 나스닥은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돼야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간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쟁이 조금 더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1단계로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인프라를 이제 공략하는 게 1단계라고 했고 2단계는 하마스 쪽을 아예 뭐 괴멸하는 게 2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친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는 거. 여기까지 가면 사실 이 정도는 물론 발단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러시아가 목표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1단계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단계는 진행을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너네 선 넘었다. 적당히 해라 정도죠.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는 이란도 참전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본인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참전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이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니까 야, 우리가 진짜로 마음 먹고 들어가기 전에 너네 적당히 해라. 뭐 이스라엘도 핵 보유국이고 이란도 핵 보유국이고 서로 이제 뭐 목숨을 걸고 싸워서는 서로 좋을 게 없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도 경고성 멘트 정도는 충분히 날리고 있으니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흔들림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오래 가기는 사실 뭐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다르죠.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는 2300포인트 구간, 이 구간에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뭐 흔들기 뭐 과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슈가 있다. 어떤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신용잔고가 워낙 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20조 5천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3조 이상을 끌어내렸어요. 이거 D-2니까 뭐 내일 되면 조금 더 내려가고 이렇게 이틀 뒤면 조금 더 내려가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코스닥에서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이 반대면을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좀 몸놀림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빠르게 해소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이슈가 해소되지 않고 전쟁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적지근한 상태예요. 물론 3조 원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밀어내린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도 안 끝났고 이 구간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덩달아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건 뭐냐면은 캔들만 놓고 보면 뭐냐, 장대 음봉을 해서 2300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걸 좋다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차트 분석 외에 수급 분석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차트가 좋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단 날 같은 경우에는 캔들 모양은 예쁘게 달았는데, 여러분, 그 선물도 매도가 나오고 옵션도 하락 포지션이 구축돼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상한 수급이 나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밀어 내렸는데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선물도 아직까지 매도 우위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매도 우위고 한데, 옵션 포지션에서 하락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을 본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해주면 돼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위에를 막고 있던 것을 열어줬어요, 이미. 그러면은 남은 거는 선물만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은 얘네도 지금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기만을, 최소한 우크라이나는 오래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전쟁만큼 빠르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 선물 매수 쫙 땡기면서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익 실현도 많이 했고 하니까 끝나는 순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 매도를 했는데 큰 금액 매도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 요것도 보셔야 돼요. 장중에 2,000억 이상 매도하다가 마감에 그 오후장에 그래도 500억 정도는 재매수를 했죠.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전쟁 안 끝났고 하니까 수급적으로 밀어내리고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어내리고 있다. 그러면 전쟁만 끝나면은 우리 바로 끌어올릴 거니까 너네 대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물론 마이너스 2.78 그리고 오늘 740포인트 이탈 이런 거 캔들 차트 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는 흐름상으로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전쟁으로 인해서 하단이 이렇게 흔들고 추가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는 어차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수급이에요. 이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매도를 이렇게 계속 쌓으면은 계속 우가향에서 계속 내려간다? 이거는 외국인들도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관이 뭐 하락 포지션 계속 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관도 매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 동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얘네도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이 정도까지 길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더 길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최종점에 뭐 거의 다다라고 있지 않는가 싶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변수는 뭐냐?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독일에서 방문하고 여러 국가에서 방문을 해도 본인들이 조금 더 이제 고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가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글로벌 정세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정말로 이게 엄청 심각해질 거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여기 있지 않아요. 물론 이중바닥선 움직임은 만들었지만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제 뭐 3차 오일 쇼크 같은 현상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쪽으로 올라서 뭐 $100 돌파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다.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여기가 일단 1차 바닥이죠. 그러면 여기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리스크는 안고는 있지만 뭐 시장에서 뭐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차 오일 쇼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주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았죠. 그래서 67,500원 회복 시도하고 있었는데 회복은 못했다. 그냥 요게 끝이에요, 여러분. 67,500원 아래쪽에 있는 거 뭐 이거는 흔들기 정도 수준이고 바닥을 지지력 테스트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주가 레벨 자체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든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탔다가 지금 살짝 이탈했죠. 그리고 7만 5천 원 구간에 있죠. 삼성전자 위치가 어디예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여기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이평선들을 다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이닉스는 장기 이평선만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쪽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머리 위에 이고 있으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무겁다, 하이닉스가 더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거는 순수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 그리고 HBM에 대한 이슈, 지금 현재 50%,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5대5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지만,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대부분 이제 디램이건 이제 낸드건 다 우위에 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초기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초기 기술력 개발을 잘하고, 또 홍보도 잘한 거죠. 영업도 잘하고 해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후에 바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순수 반도체 업체랑 종합 IT, 뭐 가전,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다 하죠. 그래서 종합 IT 기업인 삼성전자랑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주는 오늘도 좀 밀어내렸죠. 에코프로도 밀어내리고, 전체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밀어내리고,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뭐 리튬 가격 내려가고 여러 가지 뭐 이슈는 있지만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이제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던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철강 업종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튬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으로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올해 26만원 20만원대에서 76만 4천원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언제입니까? 이거 2007년 뭐 2008년 뭐 요 사이에 70만원대는 그 이후로 처음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오래된 일인데, 거의 뭐 16년 만에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철강업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연말 정도에나 한번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간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이제는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얘는 안 들고 있으니까 밀어내리기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들고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미리미리 차익 실현했다라고, 이거는 기존에 제가 7월 하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철강업종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라면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만큼 사고 2차 전지 이만큼 사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하겠죠. 그 다음에 철강도 이만큼 사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철강업종이 요만큼 사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예요, 철강업종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철강업종이 매도를 해서 줄여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철강업종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왔고, 때마침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래서 안전하다 싶은 거는 반도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2차 전지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면 세게도 나올 거고, 연말에는 나오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 산타렐리처럼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업황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싶다 말씀드렸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셔야 친환경 이 2차 전지주, 뭐 풍력주, 원자력,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 원하시는 분들은, 뭐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 원하시는 분들은 유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자, 다음 LG생활건강. 자, 전일 이렇게 뭐 금요일이었죠. 급락을 한 이후에 조금 회복되는데, 뭐
조금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4, 5% 정도 인상 예정이고 로레알도 5% 인상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호재일 수도 있지만 안 사면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다 감소했어요. 근데 순이익이 22.17% 올라와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LG생활건강보다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코스알엑스의 지분 인수로 해서 이거를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그런 매출이나 뭐 이익 부분이나 성장성을 추가로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빠르게 주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돌파 시도했는데 여기 바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못 넘어가서 이렇게 쉬어도 괜찮고요. 만약에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은 더 좋은 거다. 요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뷰티 스킨이나 뭐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죠.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뷰티 스킨만큼은 아니지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느낌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마녀공장은 25,000원 구간을 기존에 한번 회복하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마녀공장 모습이 좋은 겁니다. 자, 뷰티 스킨도 둘 다 뭐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인데 뷰티 스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한 18,000원 구간 회복 시도하고 그리고 2만원을 이제 회복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주가 레벨적인 측면으로 보면 마녀공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전통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올라오기 시작하죠. 기존에 유커 관련해서 귀환한다 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왔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기존에 워낙 안 좋았을 때까지 내려오는 건 사실 이건 좀 과하긴 했죠. 전쟁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유커 귀환한다라고 얘기 나온 이슈 전 가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복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뭐 비슷한 예로 롯데건강개발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죠. 유커 관광 이 귀환 이전 가격까지 내려와 있고 흔드는 거는 좀 선 넘었다. 그래서 요 10,000원 아래는 여러분 편안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죠. 벌써 10%, 15%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츠한불, 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강세 보이면 7% 올라왔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네.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수준이니까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대비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아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2000년 중반 중후반 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2010년 중반이죠. 그래서 마구 올라왔다면 이제 거의 10년이 돼갔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황제주 등극하고 이렇게 막 올라왔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한류 열풍도 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단기간에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중국은 짝퉁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조품을 잘 만든다라는 거는 이쪽에서도 제대로 된 제품도 추후에는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중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을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도 사실 뭐 소니 TV에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뭐 이런 거 만들다가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이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랬지만 뭐 5년만 지나면은 얘네들 자체 브랜드가 저가 브랜드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광군제 때 최근에는 자국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MZ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국 제품 그리고 애국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거만큼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라리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그 중국으로 치면 관군제죠. 이쪽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이런 섬유업종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세실업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혜를 보는 게 이 의류 OEM, ODM 업체인데 한세실업이 그냥 때 맞춰서 자연스럽게 22,000원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한세실업 미국인 3명 중에 1명이 한세실업 옷을 입는다. 이게 제가 2000년 초반에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한세실업. 거기다가 베트남의 공장 증설 뭐 이런 얘기까지 투자 증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세실업만 얘기하면은 좀 아쉽죠. 영업무역 원래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세야 이쪽이 뭐 3대 OEM, ODM 업체인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54,000원 회복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종목 중에서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좀 탄력 있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보시고 그리고 이쪽 보신다라고 하면 뭐 FNF나 뭐 이런 쪽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좋아지는지 정도는 확인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 같은 경우가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섬유업종, 섬유패션업종 한번 볼만하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